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기시험을 가지고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다음 내용은 매슬로우가 제시한 인간의 욕구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요양보호사가 직무 교육이나 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이거는 우리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 단계가 5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 보시면 여기 처음에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존경의 욕구, 다섯 번째가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1단계에서는 보통 배고픔이나 목마름, 배설, 수면, 성 등과 같은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단계고요. 두 번째에서는 안전의 욕구라고 해가지고 신체나 정신이 고통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청 예방과 관련 위해서 체위 변경을 해주는 것은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는 안전의 욕구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존경의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있는데, 사랑과 소속의 욕구에는 뭐냐면 가족이나 친구 모임 등 어떤 단체에 소속돼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단계이고, 그 다음 4단계에서 존경의 욕구, 타인에게 지위, 명예 등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는 가장 상위 욕구이고 자기 완성, 삶의 보람이나 자기 만족 등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은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자아 실현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욕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침해 대상자를 밀치며 욕을 하는 동료 요양보호사를 목격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경찰서에 신고한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나중에 대상자를 위로한다, 대상자에게 가족에게 알린다, 동료에게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이해시킨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장기 요양 기관장이나 종사자, 요양 보호사도 포함되죠. 노인 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우리는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나 경찰서에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급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학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찰서에 신고한다. 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겠습니다. 대상 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면역이 저하되거나 노인에게 발생 위험이 높다. 작은 물집이 몸 전체에 분산되어 나타난다. 과거에 풍지를 앓았던 사람에게 주로 발생한다. 물집이 나타나면서 일정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물집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다른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 우리 대상포진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 요인을 보면 고령이나 과로, 스트레스, 자가 면역질환, 면역 억제제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소 허약하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노인에게 발생 위험이 높고, 그래서 우리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대상포진을 접종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그리고 보통 물집이 나타나기 전부터 감기기운이나 심한 통증이 느껴지고요. 작은 물집이 몸의 한쪽에 모여서 띠 모양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중심으로 쭈루룩 나타난다고 보면 되고요. 물집을 중심으로 해서 자결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수두를 앓았거나 과거 대상포진을 앓은 경험이 있을 때 이런 사람들한테 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1번이 되겠네요. 4번을 보시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어르신이 갑자기 동작이 서툴어지고 대소변을 못 가리고 기억력이나 판단력 등 지적 능력이 감소하게 될 경우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분이 갑자기 생활하는 사람이 치매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혈관성 치매를 의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시간이나 수일에 걸쳐서 급격하게 인지기능 장애라든지 정신병적 증상이 발생해서 증상이 기복이 심한 것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선망하고 또 치매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서로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노인에게 흔히 정신질환이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울증하고 치매하고 그 차이점도 비교해서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인지기능을 상실해서 일상생활에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또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건망증은 생리적 뇌의 현상이고, 그 다음에 치매는 뇌의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사소하고 덜 중요한 일을 잊고 건망증은, 그 다음에 치매는 경험한 사건 전체에 중요한 일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건망증 같은 경우는 힌트나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나고, 치매는 힌트나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망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데, 이에 비해서 치매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수발이 필요한 경우가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킨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선 우리 뇌에 있는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을 만들어내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대상자가 무표정이라든지 근육 경직이나 안정시 떨림이나 균형 강화 소실 같은 거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 환자들한테는 관절 근육이 경직되지 않도록 스트레칭이라든지 아니면 웃음 요법 같은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혈관성 치매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예,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어르신이 갑자기 동작이 서툴어지고 대소변을 못 가리는 경우는 혈관성 치매를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5번을 보시면 대상자에게 비관 영양액을 주입하던 중 구토와 청색증이 나타나면 요양보호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뭘까요? 영양액을 교체한다, 비관을 즉시 제거한다, 영양액 주입을 중단한다, 영양액 주입 속도를 줄인다,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영양액 주입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에게 보고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우리 경관 영양을 할 때는 따뜻하게 준비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대상자를 앉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양백은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야 되고, 일어나지 못하면 오른쪽으로 눕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눕히는데, 그것은 기도를 오른쪽으로 눕히게 되면 역류 가능성을 줄고요. 그 다음에 중류에 의해서 영양백이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오심, 구토, 청색증이 나타나는 비관을 즉시 잠그고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침상에서 편안하게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복부 마사지를 제공해서 장원 등을 돕는다. 두 번째, 배변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서 스크린을 열어둔다. 배변이 어려우면 변이가 생길 때까지 변기를 데워준다. 항문을 자극을 주기 위해서 변기를 차게 준비해 놓는다. 대변에 피가 섞여 있으면 즉시 버리고 크릭한다. 우리 일단은 복부 마사지를 제공해서 장운 등을 돕는 거 답이 되겠고요. 배변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스크린 열어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커튼이나 스크린을 가려주도록 하고, 그리고 변기는 따뜻하게 해서 변이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대변에 피가 섞여 있으면 이런 것들은 특이사항이니까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변이 어려우면은 다시 생길 때까지 다시 변기를 데워주고요. 계속 거기다 올려놓은 변기를 데워주는 것은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거나 텔레비전을 켜두거나 음악을 틀어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서 우리도 회음부와 둔부를 따뜻한 수건이나 물티슈로 앞에서 뒤로 잘 닦아주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7번은 다음 중 질환에 따라 섭취할 음식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변비, 녹차, 당뇨병, 감자, 고혈압, 마른 오징어, 골다공증, 탄산음료,
삼킨 장애가 있는 것을 떠먹는 유제품. 답은 5번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변비일 때는 우리가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고,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8잔 이상 물을 섭취하도록 하고, 규칙적인 식사라든지 배변 습관을 갖고 매일 적절한 운동을 하도록 하고요. 칼슘 보충제 같은 변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차 같은 거는 이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변을 더 소변을 위해서 소변을 더 없앨 수가 있죠. 변에. 그래서 변비가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 당뇨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혈당 지수를 더 높은 식품입니다. 감자는. 그렇기 때문에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 같은 거, 보리밥이라든지 우유, 사과, 당면 같은 걸 주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마른 오징어는 당연히 염분이 있기 때문에 혈압을 높일 수가 있고요. 약간 고혈압에 좋은 식품 같은 현미밥이나 잡곡밥, 생선이나 콩류, 두부 같은 것이 좋고요. 그리고 골다공증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가 않고요. 그래서 녹색 채소나 해조류 같은 것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우유와 같이 요구르트, 치즈, 멸치, 뱅어포 같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삼킨 장애가 있는 경우는 약간 우리가 연하곤란이 있기 때문에 약간 갈아서 먹는 걸로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떠먹는 유제품 같은 거 괜찮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상자의 의복 세탁 및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혈액에 묻은 속옷은 뜨거운 물에 비벼서 세탁한다. 우리 혈액에 묻어 있는 것은 찬물로 제거한 후에 삶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 변이 묻은 속옷은 별도로 세탁하는 것. 이게 답이 되겠네요. 흰색 속옷은 그늘에서 건조한다가 아니라 흰색 속옷은 우리가 햇빛에서 건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커피 얼룩은 샴푸를 사용하여 세탁한다. 커피 얼룩 같은 경우는 식초와 주방세제를 1대1로 비율로 섞어서 살살 문질러 주거나 아니면 탄산수에 10분 정도 담가둔 후에 세탁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파운데이션 얼룩은 주방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한다. 파운데이션 얼룩 같은 경우는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라든지 스킨을 화장솜에 적셔서 두드린 다음에 세탁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9번은 요양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생겼을 경우 나 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동료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저녁 식사를 돕던 중 잠시 전화한다고 자리를 비우고 한동안 들어오지 않고 있다. 전화 통화 좀 그만해야 하세요. 함께 근무하기 어렵네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어르신 식사가 늦어져서 걱정이 되네요. 제가 식사를 도와드릴게 편안하게 전화하세요 라고 했는데, 나 전달법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를 나를 주어로 해서 말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을 그대로 비난 없이 말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느낀 바를 진솔하게 말하고,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전달한 말을 건넨 후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 식사가 늦어서 걱정이 되네요 라고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느낀 바를 진솔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답이 4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10번은 다음에서 요양보호사가 권유하는 여가활동의 유형은이라고 했네요. 대상자는 정년 퇴임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무의미하네, 하루가 너무 길어 라고 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독서 교실에 다녀보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했네요. 이것은 우리가 보시면 어떤 것이냐면요. 첫 번째는 소일활동, 두 번째 운동활동, 세 번째는 자기개발활동, 네 번째는 종교 참여활동,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교 오락활동이 있는데, 소일활동이라는 것은 텃밭이라든지 야채, 식물 가꾸기를 말하고 신문 보기, 텔레비전 시청, 종이 접기, 퍼즐 놀이가 있고요. 운동활동은 체조, 가벼운 산책 등이 있고, 자기개발활동은 책 읽기란 독서 교실이나 그림 그리기, 서예 교실, 시 낭송,
백일장, 민요교실, 창작활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독서교실에 대해서 다녀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런 자기 개발이 될 것 같고요. 종교 참여 활동은 뭐 교회, 본인이 속해 있는 교회나 성당, 사찰가기 같은 게 있고, 사교 오락 활동은 뭐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 음악회, 전시회, 친목회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 개발 활동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활동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없는 단점이 있는 보고 방법은 이것은 당연히 구도 보고가 되겠고요. 그 외에 구도 보고는 급할 때, 그 다음 사안이 가벼울 때, 결론부터 보고한 후에 경과와 상태, 원인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신속하고 보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없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면 보고 같은 경우는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정확성이 필요할 때,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대표적인 것이 정기 업무 보고나 사고 보고 등이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으나 신속하게 보고할 수 없다는 것이 조구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정기 보고에는 뭐 일일 보고가 있고 주간 보고, 월간 보고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산만 보고 같은 경우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시간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 보고와 같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서면 보고와 같이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도 보고가 맞겠네요. 네.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대해서 말기 치매 대상자가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 옳은 것은 점심 드셨어요? 그랬더니 다시 대상자가 첫 번째 점심 드셨어요? 며느리가 차려줬지. 내가 점심을 먹었던가? 벌써 점심때가 되었어? 배고파 죽겠어. 밥 좀 줘. 점심 드셨어요 했는데 보통 여기 이런 단계 점심 드셨어라고 하는 것은 말기에서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에서 말기에서 했습니다. 말기의 증상을 보면 말이 없어진다, 무언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면에서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대상자가 모든 것을 듣고 있다고 가정하에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방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신체 접촉을 적절히 하면서 대상자가 말하는 모든 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말기 치매 대상자가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 옳은 것은 점심 드셨어요? 라고 되겠네요.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 그 다음에 초기에는 자주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중기에는 올바른 이름을 지칭하지 못하는 명칭 실어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보통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응답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요. 요점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중기 때는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반응하지 않으면 반복해서 질문하도록 하고요. 대상자의 행동을 개인적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고 대상자의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13번을 보시면 말기 암을 진단받은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표현할 때 파악할 수 있는 임종 적응 단계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보시면 어쩌다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지만 우리 딸이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해주면 좋겠어 라고 했네요. 이때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인데 보통 이것은 3단계인 타협이죠. 그래서 보통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인지하고 제3의 길을 선택하는데 비이성적인 요구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조건을 우리 딸이 시집 갈 때까지, 우리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의 단계고요. 부정의 단계는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분노는 불평하면서 주위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울 단계는 자신의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그냥 둔다든지 하는 것이 좋고요. 수용은 체념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 마지막 정리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서로 보면 부정을 먼저 하고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타협이 된 기분이에요. 예, 오늘 또 13문제를 가지고 풀어봤고요.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